자, 건대 보자. 21페이지. 건대. 아까 봤던 그거. 평균 등급 나와 있고 최저 등급이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낮은 학과 가도 좋아요. 낮은 학과 가도 좋으니까 가서 복수 전공 하시고 그래서 대학 레벨을 높이는 것이 낫겠고 좀 더 교과서적 얘기 해볼까? 요즘엔 소통의 시대란다. 소통의 시대. 소통을 잘할 수 있는 애들이 성공하는 시대라고 해요. 어떤 글을 봐도 어떤 책을 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요즘 강남 엄마들, 요즘 유치원 초등학생 데리고 있는 엄마들 태권도를 선호하지 않는답니다. 구기 종목을 선호한답니다. 축구, 농구, 소통의 시대. 그걸 선호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참고하시고 근데 웃음기를 빼고 진심을 얘기를 해보면 맞아. 일을 할 때 보면 숙련도라는 것은 회사를 가서 회사 기준만 얘기를 하면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사원을 거치고 대리를 거치고 하다 보면 숙련도는 늘어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 숙련도에 상승하는 속도가 대기업이 빨라. 그건 분명해. 다녀보면 알아. 숙련도가 대기업이 훨씬 빨라. 얘는 근데 단점은 딱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숙련도 요거.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광범위하지를 않아. 근데 여기는 달라. 스타트업, 벤처, 중소라고 할게요. 중소기업은 광범위해.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잡다하게 다 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어느 하나 특별하게 못하는 애들이 많고 또 스타트업 시작하자니 스타트업을 시작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예은이가 스타트업을 만들었대. 뭐 여러 가지 뭐 수학 교재를 만들기 위한 스타트업을 만들었대. 그러면 내가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랑 내가 알고 있는 수학적인 지식을 담는 거랑은 얘기가 다른 거잖아. 그럼 회사를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을 모셔가지고 올 거거든요. 그게 펀딩을 잘하는 사람 데리고 오던지 아니면 말 그대로 영업을 잘하는 사람 데리고 오던지 데리고 오잖니? 근데 스타트업에 딱 들어가는 사람은 명퇴를 해서 정년퇴직을 한다면 일거리가 없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몇 번에 말아먹은 기억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오기 마련이거든. 거기에 성공하는 게 쉽지가 않아. 대한민국은 그렇다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스타트업이 뭐예요? 배달의 민족. 스타트업에서 가장 성공한 예라고 부르죠? 그게 우리나라 현실이라니까? 어떻게 배달앱이 가장 최고의 스타트업입니까? 누구는 페이스북이 있는데 우리도 비슷한 거 있었었죠? 뭐였지? 싸이월드 뭐 이런 거 있었었죠 옛날에.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숙련도라는 것은 뭐 대기업에 들어가건 중소기업에 들어가건 뭐 남놈이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대기업에 들어갔다 그러면 본인 일에 대한 숙련도는 상당히 높아져요. 온갖 갈굼은 다 당해가면서 상당히 높아지고 내 위에 있는 선임들이 그걸 겪었던 애들이 도제식으로 막 가르쳐 주거든요. 그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소통 능력이 중요하겠죠. 나만 잘나서는 안 돼. 근데 이런 독보적인 사람은 달라. 엊그저께 남영건 원장이랑도 얘기했었는데 메가스터디의 메인은 손준 씨가 아니야. 그 사람은 파운더야, 파운더. 만든 사람이고 손준 씨 말고 손준 회장이죠 지금은. 이분 말고 손성원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사장이야. 메가스터디 교육의 사장이거든요. 성인 쪽도 담당하고 메가스터디도 담당하고 이미 동생이야. 동생인데 내가 바깥에서 들었을 때 다른 교육업체 UA에듀나 비타에듀에서 이분이라는 평판을 들었을 때는 뭐라고 들었냐면 또라이라고 들었어요. 너무 사람이 너무 또라이 기질이 다분해. 들었는데 막상 메가스터디 가서 일을 해보니까 이만한 사람이 없어. 아이디어도 기발할 뿐만 아니라 사업 수완 능력이 대단해. 메가스터디가 말이다. 현우진이란 강사를 띄우기 전에 폭망지경까지 갔거든요. 신승범 쌤이 1타를 딱 찍고 나서 갔단 말이야. 이쪽으로 이투스로 가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메가스터디 교육의 캐시카우가 메가스터디였단 말이에요. 고등부 인강. 그 캐시카우였는데 캐시카우가 뭔지 아시죠? 자금 젖소. 한글로 해석해보면 내가 돈을 항상 빼먹을 수 있는 그곳. 자금 젖소.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일을 하자니 회사 생활하는 건 그건 캐시카우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부가 수입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뭐 펀드를 산다 이렇게 하잖아요. 캐시카우는 일단 내가 있는 상태에서 그걸 투자를 하는 거잖아. 메가스터디 교육이라는 곳의 캐시카우는 메가스터디 인강이었다고. 근데 그게 신은범 선생님 딱 나가고 나서 폭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황한 거지. 메가스터디 교육을 내놨었어요. 사가라고. 덩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아무도 못 사갔던 거야. 사가지 않았던 거야. 근데 창업자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분들이 다 형제 남매거든요. 여기 마케팅 쪽에 있는 분도 아직 결혼을 하셨나 모르겠는데 이분 여자분이니까 성함은 얘기하지 않도록 하고 이 세 분이 주름 잡고 있는데 고민을 했겠죠. 회사를 팔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근데 지금은 다시 주가가 10몇만 원대로 올라갔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나요? 회사가 다시 성장을 했다는 소리예요. 액면분할 다 하고 다 했는데도 성장을 다시 했어요. 이걸 이렇게 세우신 분이야.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고. 그러니까 이런 독보적인 존재가 존재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가 않고 이제 팀원들 보잖아. 팀원들 보면 팀장급이 있겠죠. 팀장급이라고 하면 은행으로 따지면 지점장, 부장급 혹은 약간 그 밑에 과장급 이런 급들이 있고 그 밑에 쭉 팀원들이 있을 거 아니니 여기 다 도제 시스템이라고. 수능팀이라는 게 존재한대. 수능팀이 존재하면 팀장 밑에 파트장 있고 파트장 두세 명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밑에 사원들이 있을 거고 이렇게 있단 말이야. 수능팀이 이렇게 꾸려져 있다고. 그러면 밑에서부터 팀장급 밑으로 쭉 배운다고. 이렇게. 이게 커나가잖아. 그러면 여기 메가스터디 일했던 인력들이 지금 전부 다 이투스 그 다음에 ST 유니타스 거기 어디야? 스카이에두 거기 그 다음에 무슨 뭐 곳곳에 다 있어요. 나랑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그리고 그때 나랑 일했던 팀장이 지금 전무돼 있고 그래. 그러니까 그런 식이라고 대기업은. 근데 이거를 일을 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숙련도가 오르기 시작해요. 그 숙련도가 오르면 약간 낮은 레벨의 회사로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직함을 달고 가는 거야. 여기선 대리였잖아. 근데 거기선 팀장. 여긴 팀장이었잖아. 거기서는 본부장. 이러고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숙련도가 향상이 되려면 이게 중요해. 소통. 이게 중요해. 그건 맞아. 실력은 자연스럽게 쌓일 수 있거든요. 근데 소통 능력이 있어야 쌓이는 건 맞아. 니들은 그런 세대라고. 우리 때는 대학만 졸업하면 그 지식 가지고 평생을 먹고 살았던 세대가 내 윗세대. 그리고 나는 한 20년 동안 먹고 살았던 게 우리 세대. 너희들은 한 3년 쓰나요? 나머지 전부 다 이거라고. 소통 능력. 소통 능력이니까 그거는 맞는 소리긴 한데 아직까지도 20대에서 후광 효과라고 하나요? 20대 때 후광 효과를 받으려면 대학 레벨이 높으셔야 돼.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하셔서 철학과를 가건 경영학과를 가건 심리학과를 가건 정형과를 가든 좋으니까 되도록이면 좋은 학교에 낮은 과를 지원을 하셔서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됐죠? 넘어가요. 네. 그래. 꺼? 올려? 올릴게. 끄면 안 돼. 내가 너무 더워. 그 다음에 의대, 고대 의대 구경만 합니다. 구경해보세요. 교과 평균 1.02. 뭐 1.2. 야, 충원율 0% 보여요? 돌아가지가 않는다는 거죠. 붙으면 무조건 간다는 거죠. 충원율 0%. 장난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의대니까 우리 이과 나부랭이들 보라고 하고요. 넘기죠. 23페이지. 2017학년도 주요 고교관, 주요 대학 종합전형 합격 결과 비교. 자, 인문 쪽만 봅시다. A 고교, B 고교가 있죠. A 고교는 일반계 고등학교, B 고교는 객관적으로 좀 괜찮은 학교. 비교해요. 갭이 좀 있지 않니? 조금 차이가 나죠?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게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별 차이가 안 나요. 별 차이가 안 나는데 좀 상위권 대학에서는 차이가 조금 존재합니다. 우리 학교는 어디에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돼. 평균 즈음에 있느냐 아니면 살짝 거기서 좀 더 해도 되느냐. 넘어갈게요. 24페이지. 이거는 알고 있는 얘기. 학생부로 대학을 가재. 교과가 있대. 학생부로 대학 가재. 종합이 있대. 그 다음에 수능이 있대요. 정시가 있대. 외인부대가 있대요. 논술이 있대요. 이렇게.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정량평가라고 부르죠.
수치만 갖고 난 그냥 그대로 판단하겠습니다. 공평하다고 했죠. 얘는 정성평가라고 불러요. 정성평가라는 것은 약간 주관적인 내용이 좀 가미가 된다. 주관적인 것은 학교 레벨도 좀 볼 테고 그 애 활동도 좀 볼 테고 그럴 거고. 이해되는 거죠? 이렇게 그 뜻이에요. 여기 보시면 교과전형은 정량, 종합전형은 정성평가 그렇게 돼 있고 뭐 교과전형 어쩌고 종합전형 어쩌고 뭐 그렇게 돼 있대. 넘어가요. 25페이지 내신을 최대한 상승시키자. 아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내신을 최대한 끌어올려 보세요. 가장 중요합니다. 고2 때 고2 2학기 고3 1학기 최대한 올려보십시오. 학생부 종합으로 가기 위해서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최대한 올리는 거 필요해요. 이따 뒤쪽에 수치로 나와 있는 것도 보여드릴게. 넘어가죠. 26페이지 대학별 반영 효과를 확인하고 대비하도록 해라. 전과목 동일하게 되는 거 아닙니다. 반영 효과를 보시면 인문 쪽만 보시면 돼. 국수영사 전과목을 다 보는 학교도 있고 국수영사의 70% 나머지 30% 그러니까 과목별로 유불리가 있다는 얘기죠. 정신 못 차리는 2대 전단위를 다 보겠대요. 아직도 연고대급이라고 착각하는 그 2대.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27페이지는 좀 주목해서 봐야죠. 종합전형에서 성적추이 관리를 하래. 물론 평균 등급은 왼쪽에가 높습니다만 종합전형에서 스토리라인을 구축을 하려면 오른쪽에가 훨씬 좋다.